유닛 25에는 형용사의 수사 표현법이 나옵니다. 수사란 말 그대로 숫자와 관련된 표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번에 보면 먼저 수사 읽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정수. 정수는 우리가 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숫자이죠. 콤마가 붙어 있는 대로 세 자리씩 끊어서 읽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정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읽는 것보다 영어로 읽는 게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한국말로 읽을 때에는 요거 많이 하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에서는 요 콤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콤마를 기준으로 다 3개씩 끊어서 그러니까 100단위로 읽고 그 다음에 쉼표의 이름만 중간에 붙여주면 돼요. 첫 번째 쉼표는 1000단위니까 thousand, 두 번째 콤마는 100만이니까 million, 세 번째 콤마 10억짜리 그래서 billion,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 트릴리언이라던가 다른 더 큰 단위의 숫자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이 단위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끊어서 456 읽고 그 다음 빌리언, 708 밀리언, 그리고 903,000, 742 이렇게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456 billion, 708 million, 903,742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읽기 훨씬 수월하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면 100단위 뒤에는 and를 넣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어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100, 1000, million, billion 뒤에 s를 붙여 읽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중간에 있는 요 단위들은 끝나는 시점에 개수를 이야기하는 명사형이 아니라 형용사형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82 하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읽을 줄 알죠? 382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쉼표 기준으로 끊어서 123,456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제 두 번째로 분수와 소수가 나오는데 분수 먼저, 분수는 분자부터 읽고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읽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4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을 때 우리 한국말로는 분모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분자를 읽는데 영어에서는 분자 먼저 읽고 그런데 분자를 기수로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모를 서수로 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자가 2 이상이면 분모에 s를 붙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 이상이면 서수에 s를 붙인다는 거죠. 요것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했던 부분이라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분수를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분모 먼저 기수로 3 그리고 분모를 서수로 fourth 그런데 기수가 3이니까 2 이상이니까 s까지 붙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분수 읽는 건 종종 했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예시들을 몇 개 더 보면 우리가 이렇게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 그리고 second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 같은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도 반이라는 더 쉬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면 a half 라고 쓰면 되고 4분의 1도 마찬가지로 1/4라고 읽어도 되지만 4를 나타내는 단위에 a quart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쿼터는 다른 데에도 많이 쓰이죠. 시간을 나타낼 때라던가 분기를 나타낼 때에도 4를 의미하는 형태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렇게 3과 5분의 4라고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3 and 4/5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로 넘어가 보면 소수는 소수점까지 정수처럼 읽고 소수점까지는 기본 형태로 읽고 소수점은 포인트로 점을 포인트로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자릿수대로 읽지 않고 하나씩 읽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숫자를 읽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42.13이라고 하면 42까지는 기본대로 읽고 점 하고 뒷자리는 하나씩 읽죠. 13. 영어도 마찬가지로 42.1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연도와 날짜로 넘어갑니다. 연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두 자리씩 끊어 읽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두 자리로 끊어서 읽었던 건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중간에 공공이 많기 때문에 끊어서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는 끊어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 하면 2015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2015이라고 안 해도 2015 해도 길이가 비슷하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주로 이렇게 합쳐서 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의 일 같은 경우에는 덜을 붙여 서수로 읽는다 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요 예시를 보면 1990년 4월 16일이라고 할 때 요 어순이 한국말이랑 조금 반대였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요 작은 단위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데 April 16th, 1990 이렇게 읽거나 The 16th of April, 1990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요 중간에 들어간 16th 같은 경우에는 더를 생략해도 되는데 만약에 1부터 읽는 경우에는 앞에 더로 반드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각, 전화번호, 그리고 기타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시와 분을 끊어서 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간 표현부터 살펴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순서대로 읽는 거 7:30, 4:45 이런 식으로 읽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간에서는 순서대로 읽는 것도 있지만 요 past나 to 같은 표현을 굉장히 회화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past는 어떤 의미냐면 지난 지 얼마 됐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to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 남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alf 하면 30분으로 생각하면 되죠. 시간에서는 past 7, 7시가 지난 지 30분. 그래서 7시 30분. to 같은 경우에는 a quarter 하면 시간에서는 15분이죠. to 5 하면 5시가 되기까지 15분. 하면 4시 45분인 거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언제 past를 써야 되고 언제 to를 써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회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실제로 한국말로 의사소통할 때에도 야 5시 되기 10분 전이야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자리씩 끊어서 요거 순서대로 읽기만 하면 되죠. 전화번호는 넘어가고 돈을 나타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여기 앞자리까지는 $20 그리고 뒤에는 50 cents 요렇게. 그런데 뭐 굳이 $20 한 다음에 뒤에 붙는다면 더 작은 단위인데 더 작은 단위는 센트밖에 없기 때문에 센트는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돈을 영어로 표현한다 하면 우리나라 돈은 원이라고 하죠. 원은 애초에 우리나라 돈이지 그 영어를 쓰는 나라 국가의 돈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에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단수이든 복수이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는 더를 붙여서 서수로 읽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죠. 헨리 8세 이런 거. 그러면 헨리 the 8th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계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몇 세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the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 전쟁 혹은 World War I 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요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수사가 나오는데 배수사는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배수사는 half 하면 반, 그리고 2배 할 때는 twice.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숫자 times 이렇게 쓰죠. 3 times, 4 times 이런 식으로 쓰고 2배, 3배 정도까지는 좀 쉬운 표현으로 double, triple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she has half the number of my books.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 half가 붙으면 내가 가진 책의 수의 반만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밑에 문제는 어렵지는 않을 텐데 요 수사 읽는 법에는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실 이런 거 써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외국에 간다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려운 문법보다 더 많이 쓰여질 표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해본다 생각을 하고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공부를 정말 잘했던 한 언니가 문법 문제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서술형에서 숫자에서 스펠링 하나 빠뜨려서 부분 점수도 못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건 평소에 이럴 때 한 번씩 귀찮아하지 말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이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닛 26에서는 형용사의 어순 그리고 표현들이 나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이때 만약에 수식적 용법으로 명사를 바로 앞에서 꾸며준다면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개의 형용사가 한꺼번에 하나의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난감한 게 어떤 순서대로 써야 되지?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 문제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형용사의 어순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사를 일단 제일 먼저 써주고 왜냐하면 관사는 형용사보다 앞에 오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형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만약에 의견을 나타내는 게 있다면 먼저 이쁜지 뭐 정교한지 좋은지 이런 거 그리고 크기, 모양, 그 다음에 나이 뭐 여기에서 나이는 사람 나이뿐만 아니라 오래됐는지 새로운 것인지 그리고 색깔, 국적, 재료 그리고 분사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문제 풀 때에는 요걸 꼭 보면서 풀면 되고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인 걸 나타내는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걸 나타내는 형용사로 그리고 조금 더 범위가 큰 의미의 형용사부터 세부적인 걸 나타내는 형용사로 간다고 크게는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추한지 아닌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주관적인 나만의 생각일 수 있죠. 이런 게 주로 더 앞에 오고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출신이 어디인지 이런 건 뭐 누가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관적인 거에서 객관적인 순서로 써보려고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크기가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이렇게 뭔가 크게 한번 첫눈에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 재료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동작들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죠. 학교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부분. 만약에 명사가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일 때에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 hot water이라고 하지만 무언가 좀 따뜻한 거라고 할 때에는 something이 먼저 오고 그리고 hot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 우리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오른쪽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부정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 여기 보면 부정대명사를 수식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요 부정대명사가 요런 것들이에요. thing, body, worm. 요런 부정대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가 뒤에 위치하는데 같이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형용사 없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두 가지가 모두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명사가 일단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를 꾸며줄 때에는 우리가 항상 영어에서 나오는 법칙, 긴 걸 뒤로 보내주는 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라고 적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형태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thing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thing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형용사 형태의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짧아도 두 단어 이상이니까 요렇게 요 순서대로 꾸며준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무언가 시원한 것, 마실 시원한 것 이라고 표현한다면 일단 무언가, something 그리고 시원한 거랑 마시는 거 두 가지가 something을 꾸며주는데 시원한 거 먼저 something cold 그리고 마실 to drink 요 순서가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 항상 시험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면 evil, evil 요 두 개는 다르지 않아요. 앞에 어떤 단어 뒤에 붙냐에 따라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evil이 붙는 경우도 있고 able이 붙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최상급이나 all이나 every, any와 그리고 명사 형태로 이루어진 요 형태를 꾸며줄 때 그런 경우에는 lend me all the money availab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가 먼저 오고 명사가 먼저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뒤에 available이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available이 특이하게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우리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배웠죠. 그런 생략된 형태의 관계사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생각하기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용 가능한 모든 돈을 나한테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를 수반할 때 Life is an I 한 다음에 풀인데 그냥 풀이 혼자 쓰인 게 아니라 요렇게 풀이라는 형용사가 with tears까지 여러 이제 단어를 수반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형용사 구라고 하는데 길기 때문에 일단 두 단어 이상이 되면은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which is가 생략된 that is나 which is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편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